시어머니가 제 530만원 카드를 가져가는데 저는 소란 피우지 않았어요. 분실 신고 후 시댁에서 94통의 전화가 왔죠. 이마정은 현명한 여자였어요. 다른 사람들이라면 큰 소리로 싸웠을 텐데 그녀는 침묵을 선택했어요. 3일 전. 시어머니 왕수란이 그녀가 집에 없을 때 530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몰래 가져갔어요. 남편 이명은 이 사실을 알고도 오히려 가정 화목을 위해서 라며 되찾아오려고 하지 않았죠. 이마정은 아무 말도 없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어제 이명의 전화가 끊임없이 울렸고 하루 종일 시댁에서 94통이나 전화를 했어요. 이마정이 남편에게 진실을 말했을 때 이명의 얼굴은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마정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섰을 때였어요. 아정. 돌아왔어. 소파에서 일어난 이명의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죠. 가방을 내려놓던 이마정은 남편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채고 물었어요. 무슨 일이라도 있어? 이명이 손을 비비며 다가왔어요. 엄마가 오늘 와서 너랑 이야기할 게 있다고 하셔. 이마정의 마음이 추락했어요. 왕수라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사라지는 분이었죠. 주방에서 나온 왕수라는 인공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아정아. 어서 앉아. 내가 닭백숙 끓였단다. 공손히 인사한 이마정이 소파에 앉자 왕수란이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너희 왕과 명화가 결혼하는데 신부 측에서 집을 요구하더구나. 이마정은 바로 속셈을 읽었어요. 명화 오빠 결혼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왕수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명화는 우리 왕가 식구야. 어렸을 때부터 내가 키웠는데 이제 결혼하는데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않겠니? 이명이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않자 이마정이 직접 물었어요. 얼마를 원하시는데요? 왕수란이 손가락 5개를 펼쳤어요. 90억이야. 서울에 집을 사려면 그 정도는 돼야지. 이마정은 웃음을 참았어요. 90억이면 서울에서 작은 아파트도 못 사요. 게다가 왜 우리가 명화 오빠 결혼 비용을 내야 하죠? 왕수란의 표정이 더욱 흐려졌어요. 이런. 고모라고 부르는 아이 결혼에 조카며느리가 도움 안 준다니. 이명이 입을 열었을 때 이마정의 눈빛은 실망으로 가득 찼어요. 명아. 이건 우리 피땀으로 번 돼지? 공짜로 생긴 거 아니야? 왕수라는 바로 눈물 연기를 시작했고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아정아. 명화는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혼자 남았단다.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평생 결혼도 못할 거야. 이마정은 이 도덕적 압박에 속이 메스꺼워졌다. 시어머니. 명화는 이미 30살인데 스스로 책임질 줄 알아야 해요. 게다가 손발이 멀쩡한데 왜 스스로 돈 벌어 집을 사지 못하나요? 왕수라는 할 말을 잃었지만 금세 새 변명을 찾아냈다. 아정아. 여자애가 어떻게 그렇게 냉혈한 소리를 할 수 있니? 명화는 어려서 부모를 잃었는데 우리가 의지처란 말이야. 내가 이가에 시집 왔으면 우리 집안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해야지. 이마정은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 말씀 맞아요. 전 이가에 시집 왔죠. 하지만 남의 일까지 떠맡으란 뜻은 아니에요. 명화는 시어머니 조카일 뿐. 이가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왕수란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정아.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외가를 무시하는 거냐? 이명이 중재하려 일어섰다. 엄마. 아정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정. 좀 진정해요. 다시 의논해 봅시다. 이마정은 모자를 바라보며 냉랭함이 밀려오는 걸 느꼈다. 의논할 게 없어요. 전 반대합니다. 말을 마치고 침실로 향하려는 그때 왕수란의 고함이 뒤따랐다. 아정아. 내 지금 살림이 다 내 아들 덕분이란 걸 잊지 마. 내 아들 없었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마정이 돌아섰다. 시어머니. 오해하시네요. 제 수입은 전부 제가 번 거예요. 명의 월급은 제 반도 안 되죠. 폭탄 선언의 거실이 얼어붙었다. 이명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왕수라는 분노에 말문이 막혔다. 이마정은 아무 말 없이 침실로 들어갔다. 그날 밤. 이명이 침실에 들어왔을 때 이마정은 책을 읽고 있었다. 아정. 오늘 말 조금 과했던 것 같아. 이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마정이 책을 내려놓았다.
어디가 과했죠? 사실만 말했는데. 이명이 침대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아정. 너도 알다시피 명화가 불쌍하잖아. 고아로 자랐는데 우리가 좀 도와주면 선행도 되는 거 아니야? 이마정은 실망감에 목이 메었다. 명화씨. 선행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남의 피땀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게다가 명화씨 문제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명이 할 말을 잃었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엄마가 이미 명화에게 약속을 했는데. 이마정은 싸늘하게 웃었다. 약속한 사람이 해결하시라죠. 어쨌든 내 돈은 한 푼도 내놓지 않을 거야. 그 후 며칠간 집안 분위기가 팽팽해졌다. 왕수라는 매일 집에 찾아와 이마정을 달래며 설득했다. 아정아. 명화를 불쌍히 여겨다오. 9천만 원은 너에게는 큰 돈이 아니지만 명화에겐 생명을 건 돈이란 말이야. 이마정은 매번 똑같은 대답으로 일관했다. 엄마. 이건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예요. 부드러운 방법이 통하지 않자 수라는 강경하게 나왔다. 아정아. 명화를 도와주지 않으면 너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겠다. 앞으로 우리 집 문턱을 밟지 마라. 오히려 이마정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럼 더 좋죠. 앞으로 괴로움 덜겠네요. 수라는 기절할 뻔하며 화를 눌러찼다. 이명은 두 여자 사이에서 갈등하다 매일 지쳐 있었다. 아정. 우리 결혼을 위해 한 번만 양보해줘. 엄마. 아정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돈 문제는 천천히 생각해 보자고요. 하지만 양측 모두 양보할 생각이 없었고 대치는 계속되었다. 일주일 후 명화가 직접 찾아왔다. 허약해 보이는 35 남자가 말을 더듬었다. 아정 누나. 이런 부탁드리기 참 민망하지만 여자 집안에서 너무 닥달하네요. 이마정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원칙을 굽히지 않았다. 명화 씨.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9천만 원은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명화는 눈시울을 붉혔다. 누나는 돈 많다면서요. 제발 도와주세요. 차용증 쓸게요. 이마정이 고개를 저었다. 돈거래는 인간관계에 금이 가기 쉬워요. 게다가 명화 씨 수입으로 언제 갚을 수 있을지 명화는 할 말을 잃고 울음을 터뜨렸다. 이 모습을 본 수라는 격분했다. 아정아. 명화가 이 지경인데 아직도 모자르냐? 이렇게 차가울 수 있어? 이마정은 노소를 번갈아 보며 역정이 났다. 분명히 말했잖아요. 재론의 여지 없어요. 명화는 울며 떠났고 수란도 성난 얼굴로 사라졌다. 집에 남은 이명의 얼굴은 먹구름이 낀 듯 어두웠다. 아정. 이 정도면 너무하지 않아? 이마정은 남편을 바라보며 서늘한 기운이 밀려왔다. 명. 내가 지나치다면 그들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생각해? 이명이 잠시 침묵했다. 정당하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내 거절이 날 난처하게 만든다는 거야? 이마정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도대체 누구 편이야? 이명은 할 말을 잃었다. 팽팽한 긴장감은 또다시 일주일을 지속했다. 왕수라는 입력 기간 동안 온갖 방법을 생각해냈고 이명의 다른 친척들까지 불러서 설득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마정의 태도는 끝내 단호했고 한 푼도 내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왕수라는 더 음험한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이마정의 일상 습관을 몰래 관찰하기 시작했고 기회를 노렸습니다. 이마정은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하고 저녁 7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점심때는 거의 집에 오지 않았고 주말에도 자주 야근을 했습니다. 왕수라는 이 모든 규칙을 머릿속에 새겨두고 적절한 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이마정은 급히 출장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정. 내가 상하이에 사흘 정도 다녀올 것 같아. 몸조리 잘해. 이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길 조심해. 이마정은 짐을 싸서 허둥지둥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출장이 전환점이 될 줄 몰랐습니다. 왕수라는 이마정의 출장 소식을 접하자마자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그녀는 예비 열쇠를 들고 이마정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명은 이미 출근한 상태였고 집에는 그녀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왕수라는 침실 서랍장 맨 아래층에서 정교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몇 장의 신용카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차이나 머천트뱅크 금카드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거면 돈이 있겠지? 그녀는 중얼거리며 카드를 주머니에 넣은 뒤 상자를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오후, 왕수라는 카드를 들고 은행 지점을 찾았습니다. 이 카드 잔액을 확인하고 싶어요. 행원이 기계에 카드를 삽입하자 비밀번호 입력 요청이 떴습니다. 저 비밀번호를 까먹었어요. 그녀가 당황스럽게 말하자 행원이 카드 소유자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아주머님, 이 카드 명의자는 이마정 씨인데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저 그녀의 시어머니 왕수란인데 출장 가서 부탁했어요. 행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상 본인 외에는 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어요. 왕수란은 밖으로 나오며 화를 참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일기장 속에서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종이 위에 여러 조합의 숫자들이 적혀 있었고 그중 하나가 동그라미 쳐져 있었다. 아마 이게 맞을 거야? 수란이 흥분하며 생각했다. 다음 날, 그녀는 다시 은행을 찾아가며 이번엔 확신에 찼다. 잔액 확인 부탁해요. 그녀는 창구 직원에게 말했다. 직원이 카드를 삽입하자 비밀번호 입력 요청이 떴다. 수란은 쪽지에 적힌 숫자를 입력했고 기계에서 삽소리가 났다. 비밀번호 확인되었습니다. 직원이 말하자 수란의 심장이 빨라졌다. 몇 초 후 직원이 고개를 들더니 놀란 눈빛으로 입을 열었다. 이 카드의 잔액은 잠시 망설이더니 954억만 원입니다. 수란은 기절할 뻔했다. 954억.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다. 8천만 원 찾을게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직원은 그녀와 화면을 번갈아 보았다. 8천만 원 이상은 예약이 필요하며 본인 신분증 지참하셔야 합니다. 수라는 허둥지둥 신분증을 꺼냈다. 제가 계좌주 가족인데요. 여기 신분증 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대출금 인출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거절당한 수라는 분함에 차은행을 나섰다. 인출 못하면 그냥 카드를 가져가야지. 그녀는 악착같이 생각했다. 아정이 돌아오면 그녀가 허락한 것처럼 말해. 사람들 앞에서 시어머니랑 싸우진 않을 테니까. 이렇게 되면 아정이 직접 명화에게 돈을 건네도록 할 수 있을 거라 확신했다. 사흘 후 상하이 출장에서 돌아온 아정은 피곤해 보였지만 정신은 말짱했다. 명화, 나왔어. 그녀는 짐을 내려놓고 샤워하려 침실로 향했다. 소파에 앉아있던 명은 어색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아정아, 출장은 괜찮았어. 아정은 남편의 어눌한 말투가 이상했지만 별 생각 없이 대답했다. 그냥 잘 끝났어. 옷을 갈아입으려며 평소처럼 협탁 서랍을 열던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정교하게 장식된 케이스 안에 보관하던 여러 장의 카드 중 하나가 사라져 있었다. 954억이 입금된 은행 골드카드가 없어진 것이다. 아정의 손이 떨렸다. 카드를 하나씩 확인했지만 확실히 가장 중요한 카드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사용한 게 언제였을까? 2주 전 온라인으로 잔액 확인한 후 그대로 둔 게 분명했다. 깊은 숨을 내쉬며 아정은 거실로 나갔다. 명아, 내 은행 카드가 없어졌어. 혹시 어딨는지 알아? 명의 몸이 굳었다. 시선을 피한 채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없다고요. 제가 왜 당신 카드를 건드리겠어요? 이마정이 남편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녀는 이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하지만 더 묻지 않고 핸드폰을 들어 왕수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제 카드가 엄마께 있나요? 전화 반대편에서 3초간 침묵이 흐른 뒤 왕수란의 당당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내가 보관해 두었어. 여자애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다니면 위험하잖아. 이마정은 이 대답에 얼굴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 카드엔 530만 원이 있어요. 돌려주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왕수란의 여유로운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아정아, 그렇게 큰 돈을 알고 있으면 명화일은 다시 생각해봐야겠지? 50만 원쯤은 내게는 세 발의 피지만 명화에겐 생명의 돈이란다.
이마정은 핸드폰을 움켜쥔 채 놀라울 정도로 무표정이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이명은 아내의 폭발을 예상하며 긴장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알겠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이명은 아내의 반응에 충격을 받았다. 분노에 차 소리를 지르거나 당장 왕수란 집으로 달려갈 거라 예상했지만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범하게 출근하고 집에 돌아왔다. 마치 530만 원이 든 카드가 존재하지 않기라도 한 것처럼. 세 번째 날, 왕수란이 집으로 찾아왔다. 생각이 바뀌었구나. 명화일 때문에 은행에 같이 가야겠다. 이마정은 서재에서 책을 덮으며 조용히 응답했다. 엄마, 전 절대 동행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눈동자에서 차가운 결의가 번뜩였다. 이제 모든 게 제 손아귀에 있어요. 왕수란이 멈칫했다. 그럼 어머니께서 카드가 필요하시다면 계속 가지시라는 말씀이에요? 이마정의 말에 왕수란은 당황스러웠다. 비밀번호 없이는 카드를 가져봤자 소용없는데 감히 직접 묻지 못하고 주춤거렸다. 아정, 너 나한테 장난치지 마. 내가 뭘 원하는지 잘 알잖아. 이마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왕수란 앞으로 다가갔다. 엄마, 정말 모르겠어요. 이미 원하시는 건 다 가져가셨잖아요. 아직도 부족한 게 있으세요? 왕수란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통장을 빼앗긴 건 사실이지만 이건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었다. 아정, 넌 내가 뭘 원하는지 잘 알면서. 그녀가 조바심을 내며 소리쳤다. 이마정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다른 일 없으시면 전 쉴게요. 왕수라는 열이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할 말이 없었다. 비밀번호를 모르는 카드는 종이 조각에 불과했으나 체면을 구기며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 동안 왕수라는 암시를 던지며 이마정의 반응을 살폈다. 하지만 이마정은 철저히 무지한 척하며 담담하게 일상을 이어갔다. 엄마, 도움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엄마, 요즘 피부가 좋아지셨네요, 엄마. 명화는 잘 지내요? 이런 무의미한 대화에 왕수라는 폭발 직전까지 갔다. 이명은 양쪽에서 끼어 더욱 괴로워했다. 어머니의 속내와 아내의 연기를 모두 알고 있지만 누구 편도 들 수 없는 입장이었다. 10일째. 왕수라는 은행에 가서 우연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직원의 엄격한 확인에 차단당하고 말았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서랍을 뒤지며 생일, 기념일 등 가능한 모든 숫자 조합을 시도했지만 전부 틀렸다. 명화 쪽에서 닥달이 점점 심해져. 이대로면 결혼 파탄 날 거야? 10일째. 왕수라는 마침내 판을 까려고 결심했다. 아정, 이제 그만 좀 해.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몰라? 국자로 뒤적이던 이마정이 돌아서더니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엄마, 정말로 모르겠어요.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직접 말씀해보세요. 비밀번호. 명화에게 송금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이마정이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 비밀번호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엄마, 그 카드는 제가 이미 사용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왕수란이 얼어붙었다. 뭐라고? 이마정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이제 필요 없어요. 그냥 쓸모없는 카드일 뿐이에요. 왕수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아정,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야? 그때 이명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조용한 주방에서 벨소리가 특히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이명이 전화를 받자 어머니에게서 걸려온 것이었다. 하지만 왕수란이 바로 앞에 서 있는데 이 전화는 분명히 그녀가 건 것이 아니었다. 여보세요? 이명이 의아해하며 말했다. 전화나두에서 왕수란의 올케가 허둥대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명아, 너희 엄마가 대체 어쩌다가 어제부터 계속 전화를 걸고 있는 거야? 여기서만 15통이나 받았어. 이명은 눈앞에 서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엄마가 바로 여기 계신데요. 아무 이상도.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명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고모댁에서 걸려온 것이었다. 명아, 내 엄마가 어제부터 미친 듯이 전화를 해대며 아정이 우리 집에 있냐고 물어보던데 대체 무슨 일이야?
이명이 대답하기도 전에 또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이번에는 먼 친척이었다. 명아. 내 엄마가 어제부터 나한테 수십 통씩 전화를. 계속되는 전화에 이명은 완전히 멍해졌다. 눈앞에 어머니와 스마트폰에 뜨는 미결제 통화 목록을 번갈아 보았다. 친척, 친구, 동료, 이웃, 심지어 모르는 번호까지. 모든 전화 내용은 같았다. 왕수란이 이마정을 미친 듯이 찾고 있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통화 기록을 보면 이 모든 전화가 어제 오후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이명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어제 오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왕수란의 얼굴도 굳어졌다. 어제 은행에서 겪은 일이 떠올랐다. 카드를 들고 현금을 인출하러 갔다가 카드가 정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의 절망감이 그녀를 이성 잃은 상태로 만들었고, 그 순간부터 그녀는 이마정을 찾기 위해 미친 듯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이마정을 추궁하고 설명을 요구해야 했다. 한 오후와 밤을 꼬박 세우며 쓸 수 없을 만큼의 전화를 걸었다. 생각나는 모든 번호에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연락을 했다. 하지만 이마정은 연기처럼 사라진 듯 찾을 수가 없었다. 이명이 휴대폰의 통화 기록을 확인하며 마지막 숫자를 세었을 때 그는 얼어붙었다. 84통. 그는 중얼거렸다. 엄마, 어제 하루 동안 아정을 찾으려고 84통을 걸으셨다고요? 그때 이마정이 손에 들고 있던 뒤집개를 내려놓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입이 떡 벌어진 채 서 있는 어머니와 아들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말할 때가 된 것 같네요. 이마정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의심의 여지가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주방 전체가 핀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고요해졌다. 이명과 왕수라는 재판 선고를 기다리는 듯 그녀를 응시했다. 엄마, 그 카드는 엄마가 가져가시기 전에 이미 분실 신청 처리했어요. 이마정이 차분하면서도 깊이 있는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제가 평소 말수가 적다고 해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호구로 보이셨나 봐요. 왕수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다. 몸이 휘청거리며 쓰러질 뻔했다. 이명이 서둘러 어머니를 부축하며 충격에 빠진 눈으로 이마정을 바라보았다. 아정, 너 엄마가 카드를 가져갈 줄 알고 있었던 거야? 왜 미리 말을 안 해줬어? 이마정이 살짝 한숨을 내쉬며 이명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명아, 나는 계속 기회를 주고 있었어. 너에게도, 엄마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처음 엄마가 명화집 사준다고 했을 때부터 일이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았지만 내가 내 편에 서서 내 입장을 이해해주길 바랐어. 그런데 넌 어떻게 했어? 계속 흔들리기만 했지? 엄마에게도 못 미워하고 내게도 화내지 못하는 모습. 그런 태도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건 몰랐어. 이명의 얼굴이 붉어졌다. 고개를 숙이며 이마정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아정,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이마정이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마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다면 왜 나를 상처 입혀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명 씨, 전 당신과 함께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결혼했지. 당신 가족들에게 돈을 빼앗기는 도구가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5억 3천만 원은 제가 한 푼 한 푼 모은 피땀 어린 돈이에요. 왜 저와 혈연 관계도 없는 사람을 위해 이 돈을 내야 한다는 거죠? 왕수라는 이제야 정신을 차린 듯 이명의 손을 뿌리치고 이마정 앞으로 달려와 손가락을 내지르며 소리쳤다. 이마정, 카드 분실 신고했다고 끝인 줄 알아? 넌 아직도 이가의 며느리야. 내 돈은 다 우리 이가의 거야. 명화를 도울 돈을 내놓지 않으면 이 집에서 쫓아내버릴 거야. 이마정은 분노로 일그러진 왕수란의 얼굴을 바라보며 오히려 단호함이 밀려오는 걸 느꼈다. 어머니, 더 이상 망상에 빠지지 마세요. 전 호구처럼 당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 이런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이명 씨와 이혼할 각오도 되어 있어요. 그땐 한 푼도 못 받으실 뿐만 아니라 좋은 며느리도 잃게 될 거예요. 이혼이라고. 왕수라는 웃음을 터뜨리며 비아냥거렸다. 우리 아들을 떠나면 더 나은 남자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꿈도 꾸지 마. 이명은 이혼이라는 단어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덜컥 무릎을 꿇으며
이마정의 다리를 부여잡았다. 아정아.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에게 다시 말씀드려서 더 이상 압박하지 않게 할게. 이마정은 무릎 꿇은 남편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다. 한때 이 남자를 사랑해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지만 지금의 결혼 생활은 시댁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절벽 끝에 내몰리고 있었다. 남편의 손을 살짝 밀어내며 말했다. 이건 충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원칙과 존엄의 문제예요. 계속 이런 식이라면 오늘 이혼을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 결혼은 행복할 수 없을 거예요. 왕수라는 이마정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하기 시작했다. 진짜 이혼으로 이어진다면 5억 3천만 원은커녕 수입 좋은 며느리까지 잃게 될 것을 직감했다. 눈동자를 굴리다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아정아. 방금은 내가 흥분해서 말이 과했어. 명화가 너무 안쓰러워서 그랬지? 하지만 내 돈인 건 알고 있어? 강요하지 않을게.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하자. 이마정은 가식적인 왕수란의 미소를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시간을 벌기 위한 술수라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바로 폭로하지는 않았다. 알겠어요. 이번 일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로 불화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왕수라는 이마정이 유연하게 대처하자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절대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오늘 밤은 특별히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사과할게. 이마정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표면적인 평화는 잠시뿐이란 걸 잘 알고 있었다. 5억 3천만 원에 대한 시댁의 욕심은 사라지지 않을 테니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다. 며칠간 집안은 잠잠한 듯했다. 왕수라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며 이마정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이명도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잠잠한 폭풍전야였다. 예상대로 일주일 후 왕수라는 새 구실을 찾아냈다. 두 사람을 불러 모아 우울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정아. 명아. 내가 최근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네. 치료비가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해. 이마정은 속으로 비웃었다. 새로 만든 구실이 분명했지만 바로 따지지 않았다. 어디가 안 좋으신데요? 위중한가요? 왕수라는 이마정이 바로 거절하지 않자 기대감의 눈빛이 반짝였다. 심장에 문제가 생겼대. 수술 안 하면 목숨이 위험하다고 해. 명아를 키우느라 고생한 내 인생을 너희들이 모를 리 없지? 이렇게 아픈데 방치할 수는 있겠니? 이명은 어머니의 병 소식에 격앙되어 말했다. 엄마. 걱정 마세요. 반드시 치료받게 할 거예요. 아정아. 그렇지. 이마정은 불쌍해하는 남편의 눈빛을 보며 마음이 약해졌지만 이번에 양보하면 끝없는 요구가 이어질 것을 알았다. 치료는 당연히 해드려야죠. 하지만 3천만 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니 내일 함께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확인한 후 필요하다면 방법을 강구하죠. 왕수라는 이마정의 차가운 대응에 당황했다. 병명을 대면 바로 돈을 내놓을 줄 알았는데 예상외의 반응이었다. 의사가 긴급하다고 했는데 미룰 수 없다고 넌 말을 믿지 못하신다면 내일 함께 병원에 가서 의사님을 만나요? 이마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어요. 그럼 내일 병원에 가요? 하지만 엄마. 분명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돈은 우리 부부 공동 재산이라서 사용하려면 반드시 상의해야 해요. 게다가 우리도 우리만의 삶이 있으니까 엄마 병 치료한다고 우리 생활까지 망가뜨릴 순 없어요. 왕수라는 속으로 불편한 기색이었지만 참으며 말했다. 알았어. 너희들도 힘들다는 거 알아. 엄마도 짐 끼치고 싶지 않지만 이 병을 안 고칠 수는 없잖아. 다음 날 이마정, 이명, 왕수라는 함께 병원을 찾았다. 주치의로부터 왕수란의 심장병 증상이 심각하지 않으며 수술 필요 없이 약물 치료와 정기검진만으로 충분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마정이 왕수란을 향해 빈정대는 눈빛을 보내며 말했다. 엄마, 의사님 말씀대로라면 수술이 필요 없는데 300만 원 수술비는 뭔가요? 왕수란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더듬거리며 답했다. 그때 의사님 말씀을 내가 잘못 이해한 것 같아. 이마정이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엄마가 잘못 이해한 건 이번뿐만 아닌 거 아시죠? 지난번엔 왕과 명화 결혼한다며 500만 원을 요구하시더니 이번엔 수술비라고 하시네요.
다음번엔 또 어떤 구실이 나올까요? 진실이 탄로나자 왕수라는 화를 참지 못했다. 이마정, 너 잘났다고 그래? 이게 다 가족을 위한 거야. 여자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서 뭐 하냐? 차라리 집안일에 보태라. 이마정은 왕수란의 무리한 태도에 분노가 폭발했다. 가족을 위한 척하시면서 정작 우리 집안을 위해 한 게 뭐예요? 오직 자기 욕심만 채우시죠. 530만 원은 제가 땀 흘려번 돈이에요. 사용처는 제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계속 이러시면 정중히 사절할 겁니다. 왕수라는 몸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다. 이마정 이 배은망덕한 년. 우리 명이 너 같은 여자 만나서 뭔 죄를 진 거냐? 오늘로 너랑 이혼한다. 이명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다 지쳐 있었다. 엄마, 아정, 그만 다투세요. 다 제가 중재를 못해서 그래요? 이마정은 남편의 괴로워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불화가 생길 걸 알았다. 단호하게 선언했다. 명아, 내 잘못 아니야? 처음부터 경계를 분명히 했어야 했어. 530만 원은 시댁에 한 푼도 줄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있으면 계속 살고, 아니면 이혼합시다. 왕수라는 이혼 소리가 나오자 속으로 승리했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어서 이혼해라. 우리 명희는 조건 좋은데 더 좋은 여자 얼마든지 만날 수 있지. 이명은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보며 마지막 결심을 내렸다. 아내의 손을 잡고 진심을 토로했다. 아정, 미안해. 앞으로는 너 편에 서서 지켜줄게. 이혼은 하지 말자. 이마정은 남편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누그러졌다. 알았어. 하지만 엄마도 우리의 원칙을 이해시켜야 해. 이명이 어머니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아정 말이 맞아요. 그 돈은 아정의 것이라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앞으로는 우리 생활을 존중해주세요. 왕수라는 아들의 배신에 몸서리를 치며 소리쳤다. 이 불효자식, 내가 널 키워서 이 꼴이냐? 벽에 머리를 들이받으려는 신용을 하자 부부가 달려들어 말렸다. 결국 왕수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자식들을 두게 됐냐? 이마정은 왕수란의 비통에 찬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렸다. 그녀는 몸을 낮추어 말했다. 어머니, 그만 우세요. 우리가 효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이 돈은 우리에게도 중요해서 함부로 쓸 수 없어요.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울 수 있는 건 반드시 도울게요. 왕수라는 이마정의 말을 듣고 서서히 울음을 멈췄다. 고개를 들며 이마정을 바라보던 그녀가 입을 열었다. 아정아, 엄마가 잘못했어. 계속 너를 몰아붙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로 너를 괴롭히지 않을게. 시어머니가 드디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자 이마정도 마음이 놓였다. 그녀는 왕수란을 부축하며 말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집에 가서 여전히 한 가족처럼 지내요. 이 사건 이후 이마정과 이명의 관계는 더욱 두터워졌다. 왕수란과도 합의점을 찾아 가정 문제는 반드시 상의하기로 했고, 다시는 이런 부당한 요구가 없도록 약속했다. 530만 원은 이마정이 현명하게 관리해 생활비와 비상금, 투자 자금으로 나누어 돈을 낳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날이 갈수록 집안 분위기는 화목해져 갔다. 왕수라는 예전처럼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았고, 이마정의 고생을 이해하며 스스로 집안일을 도우려 했다. 이명은 더 열심히 일해 아내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하고 싶어 했다. 이마정은 마음의 방어벽을 내렸다. 이제야 진정으로 평생을 의탁할 남편과 따뜻한 가정을 찾았다는 걸 깨달았다. 앞으로도 수많은 시련이 찾아오겠지만 가족이 힘을 합치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행복한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자신이 있었다.